낙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차장이나 못 잡았어요. 거기서 아예. 땅이 다 죽은 것 같네, 뻘이.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양이 줄어드는 것 같아. 거대한 생명의 터전인 연안습지. 이곳 갯벌에는 다양한 어패류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갯벌의 대표 어종인 낙지는 올해 처음 금어기가 설정되었을 정도로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한반도 연안에서 사라진 명태처럼 사실상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셈입니다. 남핵과 환경 오염 등으로 황폐화되고 있는 국내 수산자원의 현주소를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조업 채비를 마치고 남해 바다로 나가는 이 배는 낙지잡이 통발 어선입니다. 지난주 던져놓은 통발을 건지러 가는 겁니다. 오늘 걷어올리는 통발은 300여 개. 선장 장철수 씨가 건져올린 통발에서 낙지를 꺼내면 장 씨의 아내인 조선래 씨가 통발을 세척 장비에 넣습니다. 낙지잡이 통발은 미끼로 7개를 사용합니다. 미끼를 넣은 통발을 바다 밑에 던져두었다가 일주일 지나 건져 올립니다. 낙지 잡는 이 통발을 하는데 이 통발은 다른 어종은 하나도 안 잡힙니다. 단지 낙지 한 종류만 잡힌 겁니다. 뻘을 씻어낼 겨를도 없이 쉴 새 없이 올라오는 통발에 손을 넣어보는 장씨. 낙지가 들어있는 건 통발 3, 4개의 하나꼴입니다. 마지막에 철망하기 때문에 요즘은 산란 시기가 돼가지고 많이 안 잡힙니다. 어느덧 날이 밝았습니다. 바지선 위에는 통발 수백여 개가 빼곡하게 쌓였습니다. 정씨 부부는 무트로 향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6시간 동안 계속된 고된 조업. 하지만 오늘 잡은 낙지는 100마리가 채 안 됩니다. 낙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거는 낙지 많이 잡히고 재밌고. 안 잡히면 안 잡힐 거라지. 낙지잡이 통발은 구멍 크기가 22mm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 낙지까지 잡는 남획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낙지가 잡히지 않자 어민들은 통발 구멍의 기준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22mm로 도청에서는 해라. 우리는 18mm로 해주라. 그런데 13년도에 해수부에서 18mm로 해주라고 내려왔어. 근데 도청에서 그런 소리를 갖고 안 해준 거예요. 낙지 잡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통발로 잡는 방식과 긴 낚싯줄로 잡는 이른바 연승어, 그리고 갯벌에서 직접 손으로 잡는 전통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바다에서 잡는 낙지 어획량은 2014년 기준 5,300톤, 1993년 14,000톤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뻘 입자가 고우면 낙지가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이곳은 국내 최대의 낙지 산지 가운데 하나인 전남 무안갯벌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전남 서남해안에서 생산되는 낙지의 양은 전체 어획량의 60-70%를 차지하지만 최근 그 숫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시간 안 됐어요. 이제 그런 지 얼마 안 됐는데. 현지 어민과 함께 삽으로 뻘을 파는 전통적인 낙지잡이에 나가봤습니다. 허리까지 푹 빠지는 갯벌을 종횡무진 활보하는 김민호 씨. 뻘 위에 낙지 구멍이 보이면 좁은 삽으로 빠르게 뻘을 파내고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낙지를 잡습니다. 못 잡을 것 같아. 이 같은 갯벌 낙지잡이는 오랫동안 몸으로 체득한 감각과 진득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무한 토박이인 김 씨는 30년 이상 이곳 갯벌에서 낙지를 잡아왔습니다. 파고, 또 파고. 뻘에 숨은 낙지를 찾아 갯벌을 3시간 동안이나 헤맸지만 낙지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낙지가 다 빠져나가고요. 없어요. 낙지잡이로 잔뼈가 굵은 김 씨가 3시간 동안 잡은 낙지는 단 3마리. 참말로 많이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써요. 막기방 멀반 아주 진짜 옛날 누구 말자 숭어반 물방 고기반이 나가더니 그런 식이에요. 이처럼 낙지 개체수 감소가 심각해지자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번 달 21일부터 한 달 동안 금어기를 설정했습니다. 낙지잡이가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낙지 자원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부터 수상관리법에 낙지 금어기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이 전남 같은 경우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금어기를 설정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 잡은 낙지를 경매하는 목포 어판장. 47개, 13마리. 낙지 금어 조치에 상인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처음 하는 거라 아주 민감하죠. 지금 정부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금어기를. 특히 낙지 전문 식당들엔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무한 낙지골목 가보셨어요? 네. 거기 아주 그 양반들이 온성들이 엄청나요. 왜요? 금어기 돼버리면 한 달간 금어기 돼버리니까 낙지만 하라고 먹고 사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낙지 어획량이 급감했다는 사실을 모두가 절감하고 있는 만큼 금어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전문가는 손해는 보겠지만은 이를 위해서는 한계 닿죠. 다른 거래처들은 냉동해야 돼. 국립수산과학원은 산란기에 낙지를 잡지 않으면 개체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연구 결과에는 낙지 산란기가 6, 7월로 지금 추정이 되었습니다. 낙지 같은 경우는 수명이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미 자원을 보호해야만 그 낙지 자원이 지속적인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지 외에도 멸종 위기에 직면한 어종들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어종은 조개류, 그중에서도 꼬막의 어획량 감소가 심각합니다. 지난 1998년 12,000톤으로 정점을 찍었던 꼬막 생산량은 지난해 1,100톤으로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은 벌교 꼬막의 본고장인 전남 보성군. 여자만 등 영양분이 풍부한 드넓은 갯벌을 끼고 있어 조개류 서식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바다에 없다. 그게 뭘 그렇게 됐어요? 죽어불고 다 없어.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이제 올라가고 30만 원, 35만 원. 수월에는 40만 원까지. 겨울에는.
없는 게 비싸버려. 없어. 이런 것이 서울까지 가야 그런데 못 가. 꼬막은 참꼬막과 새꼬막,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요것은 골이 별로 없잖아. 요거는 골이 깊잖아. 이 맛은 이제 어쩌냐 그러면은 참꼬막은 맛이 좀 깊은 맛이 나고 참꼬막은 지금 요 정도 클라그는 한 4~5년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새꼬막 한 2년 정도 크면 이런 거 필요하지. 이 중에서 사실상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은 참꼬막으로 새꼬막에 비해 가격이 배 이상 비쌉니다. 땅이 다 죽은 것 같아, 햇벌이. 그래가지고 이게 자꾸 양이 줄어드는 것 같아. 전문가들은 연안 수산 자원이 줄어드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무분별한 남해. 두 번째는 해수면 기온 변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뭇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육수, 즉 민물의 차단입니다. 하천 정비나 하구뚝 건설 등으로 인해 민물 유입이 끊기면 민물에 포함된 영양분이 갯벌에 유입되지 않습니다. 또 일정하게 유지돼야 하는 갯벌 염도에도 변화가 생겨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미의 남획으로 인해서 열성화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후의 변화.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기후 변화가 좀 심각합니다. 꼬막 어획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성군은 지난해 꼬막의 어린 씨를 키우는 종폐장을 건설해 어족 자원 회복에 나섰습니다. 인공수정한 어린 꼬막을 일정한 크기까지 키운 후 뻘에다 뿌려 중간 육성하는 방식입니다. 그 치패를 보호합니다. 4월달. 그래서 그거를 한 60일에서 90일까지 키우면 바다에 나갈 수 있는 1mm에서 2mm 사이즈를 얻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우리 배양장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라 쉽지만은 않습니다. 갑자기 꼬막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이 들어오니 일본산이 들어오니 그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하니 못하니 막 그런 관계가 많이 있었는데요. 꼬막 자원 회복을 위해서 또 벌교 꼬막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민들이 느끼는 한반도 앞바다는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수원도 안 맞는 게 거기도 예를 들면 강원도 고기가 제주도에서 잡히고 제주도 고기가 강원도 잡힌다고. 그런 식 같아요. 다 버렸어. 전어 잡아갖고. 안 먹었다니까 그렇게. 다 갖고 나가면. 우리 앞바다에서 낙지가 줄어들면서 수입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두 42,000톤의 냉동 낙지가 수입됐고 대부분이 중국산이었습니다. 단백질 공급을 약 70%를 수산자원에서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수산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생태계 전체에 있어서의 그 서식하에 있는 생물종의 어떻게 보면 관리와 보호가 한때 건강했던 바다 텃밭 갯벌. 그곳에 넘쳐났던 낙지와 꼬막. 이젠 이 모두가 지키고 키워가야 할 중요한 자원이 됐습니다.